전자현미경은 바이오와 나노 사이언스를 연구하기 위한 강력한 무기이며 지금까지도 산업계에서 널리 이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각종 반도체 소자나 광소자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현재도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러한 문제 발생 부분은 그 크기가 매우 작으며 전자현미경으로 밖에는 파악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솔더 접합이나 도금 등과 같은 종래부터 존재하는 프로세스의 평가, 개선에도 전자현미경은 없어서는 안 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솔더 접합이 모식도와 실제 전자현미경 사진입니다. 솔더 합금은 이 흑백이 혼합된 부분으로 무전해 도금된 니켈과 접합되어 있습니다. 확대해보면 접합부에는 흰색의 다른 층이 존재합니다. 좀 더 확대해보면 둥근 구멍과 발 형상의 틈새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드라고 하며 솔더 합금과 무전해 니켈 기판이 반응하여 생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보이드는 솔더 접합이 강도를 당연히 저하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로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휴대전화에서도 이러한 솔더 접합이 숨은 조력자로서 다양한 휴대전화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자 내의 고속도로라고도 할 수 있는 배선부에서도 나노의 세계에서는 다양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위스커가 발생하면 배선이 단락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알루미늄 배선 상에서의 위스커의 예입니다. 왼쪽이 명시야상, 오른쪽이 암시야상입니다. 위스커는 단결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스커는 그것이 발생하는 보텀의 결정과 같은 방위를 가지는 단결점으로 가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상세한 전자현미경 해석 결과 위스커는 보텀 결정과는 완전히 다른 방위를 갖는 단결정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위스커 발생의 방지책도 매우 진전되었습니다. 사륜구동 등 가혹한 운전 상황 하에서는 금속 피로의 일종인 전동 피로가 발생하여 차축이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균열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 부분을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해보죠.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균열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균열 주변부는 그 바깥측에 있는 매트릭스와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로부터의 전자회절도형은 그것이 단결정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균열 주변부로부터의 회절도형은 그것이 매우 작은 결정으로 구성되어 있는 다결정인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전자현미경은 산업계 모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회사 제품의 성능이나 신뢰성의 향상, 신제품 개발에 전자현미경을 활용해 볼까라고. 그러나 그 한편으로 이렇게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전자현미경은 고가이고 사용에도 숙련을 필요로 하며 첫째로 샘플 제작이 어렵다. 데이터의 해석도 보통 수단으로는 안 되는 것 같고 좀 망설여지네라고. 나고야 대학은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현미경 연구그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39년에 국산 상용기제 1호기를 설치하였습니다. 1972년에는 500kV급 초고압 전자현미경을 개발하여 임계 전압이 발견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 후 1972년에는 1000kV급 초고압 전자현미경 H1000D로 소성 변형의 소과정인 전위의 운동을 가시화하였습니다.
그 성과의 일부는 영화 살아있는 금속 가운데에 현재에도 널리 전 세계에서 교재로서 채용되고 있습니다. 1982년에는 세계 최초로 주사투과형 전자현미경 H1250SP를 설치하였고 또한 2009년도에는 최신의 반응과학 초고압 전자현미경 RSHVEM을 개발하는 등 언제나 세계를 선도해 오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고야 대학의 전자현미경 연구그룹이 여러분의 고민에 솔루션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우선 샘플을 매우 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의 쿠킹 호일도 전자현미경에서는 너무 두껍습니다. 사실 이 샘플 제작이 전자현미경 관찰에 있어서 최대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샘플 제작의 베테랑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실에는 다양한 샘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샘플 제작 장치가 구비되어 최적의 샘플을 제작합니다. 샘플이 완성되면 드디어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순서입니다. 나고야 대학이 자랑하는 전자현미경 라인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초고압 전자현미경입니다. 이 현미경으로는 1000kV 이상의 높은 전압으로 전자선을 가속합니다. 따라서 200kV나 300kV의 가속 전압을 가지는 통상의 전자현미경보다 3배에서 4배나 두꺼운 샘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두꺼운 샘플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은 샘플 제작이 비약적으로 용이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리콘 카바이드의 결정 표면에 나타나는 엣지 피트라고 하는 구덩이의 광학 현미경 사진입니다. 실리콘 카바이드의 결정 표면을 특수한 방법으로 부식시키면 내부에 존재하는 전위가 결정 표면의 모습을 나타내는 부분에 이러한 구덩이가 생깁니다. 그러나 표면 관찰에서는 내부 결함인 전위가 어떠한 형태인지 혹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검토도 할 수 없습니다. 내부를 관찰하기 위해서는 투과형 전자현미경에 의지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문제는 샘플 제작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샘플의 두께는 통상의 200kV나 300kV의 전자현미경에서는 200나노미터에서 300나노미터 정도로 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얇은 샘플 안에 전위가 들어가도록 샘플을 제작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초고압 전자현미경을 이용하면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이 경우 1000나노미터 정도의 샘플에서도 관찰은 가능하므로 샘플 제작이 비약적으로 용이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와 같이 하여 제작한 샘플 내의 전위입니다. 전위는 엣지 피트의 제일 깊은 바닥 부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전에 전위를 다른 조건에서 관찰한 예입니다. 전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험을 콘트라스트 실험이라고 합니다만 이것에 의해 전위의 성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위크빔법이라고 하는 고분해능 관찰법으로 관찰한 전위입니다. 저배율에서는 한 개로만 보이던 전위를 높은 배율로 관찰해보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리콘 카바이드 내의 전위의 성질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정보가 됩니다. 이러한 고분해능의 위크빔 관찰이 가능한 초고압 전자현미경은 나고야 대학의 초고압 전자현미경 외에는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꺼운 샘플에서도 관찰 가능한 예를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솔더 접합이 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솔더 접합 계면의 관찰 그 자체도 매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만 솔더 접합 프로세스 자체를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통의 전자현미경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솔더 접합은 액체 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대답이 돌아오겠지요. 그러나 나고야 대학의 초고압 전자현미경으로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듯합니다만 투과형 전자현미경의 샘플을 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써 얇게 한 샘플도 녹아버리면 액체 부분이 표면 장력으로 둥글고 두꺼워져 관찰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샘플 전체를 우선 강력한 카본막으로 씌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카본막이 얇으면 녹았을 때의 방막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너무 두꺼우면 카본막이 전자선을 차단해버려 아무것도 관찰할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방막의 형상 보존을 위해서는 두꺼운 것이 좋지만 관찰을 위해서는 얇은 것이 좋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 초고압 전자현미경입니다. 이 이율배반적인 상황의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영상은 솔더 접합 프로세스를 직접 관찰한 세계 최초의 예입니다. 선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솔더 합금입니다. 실온에서 솔더 합금은 아직 녹아 있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솔더와 기판의 니켈층과의 사이에는 약간이긴 하지만 반응 생성물이 이미 생성되고 있습니다. 온도를 올려보죠. 솔더는 아직 녹아 있지 않습니다. 지금 녹았습니다. 액체 부분이 콘트라스트를 잃은 것을 확인하셨습니까? 솔더와 니켈과의 계면이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커다란 결정이 점점 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니켈 기판의 이 흰색 부분이 두껍게 되어 갑니다. 이것이 나노월드의 솔더 접합이 세계입니다. 마찬가지로 액체를 포함한 반응으로 중요한 프로세스가 아연 도금입니다. 아연 도금이라고 하면 로우 테크놀러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연 도금 강판, GA 강판이라고 하면 고급 강판의 대명사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철과 용융 아연의 반응을 직접 관찰해 보셨습니까? 아연은 진공 중에서 가열하면 격렬하게 증발하므로 솔더 접합 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카본막을 두껍게 하지 않으면 곧바로 파열해 버립니다. 자, 가열해 아연을 녹여보죠. 이 시점에서 아연은 아직 고체입니다. 이것은 아연의 결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연이 녹았습니다.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반응 생성물이 점점 쌓여갑니다. 이것도 용융 아연과 철과의 반응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본 예입니다. 이상 관람하신 전자현미경 가운데 어느 현미경을 이용하면 귀사의 요망에 가장 합치하는지는 전자현미경과 재료과학의 정통한 담당자가 자신의 일처럼 상담에 응해 드릴 것입니다. 이 사업은 나고야 대학이 그 명예를 걸고 지원하고 있습니다.